안녕하십니까. 땅굴안보 국민연합 대표 한성주 장군입니다. 오늘은 2017년 9월 19일 화요일입니다. 이제 조선일보를 보면서 시사브리핑 올려드리겠습니다. 자, 조선일보 일면입니다. 예측 못할 시장, 어느 시장이죠? 중국 시장을 의미합니다. 한국 기업 탈 중국 바람. 이게 뭐 예측할 수 없는 이 시진핑 해적이 중국 시장에 들어가 있는 한국 기업들을 다 울고 먹고서 내쫓고 있습니다. 이거 분개할 줄 모르고, 기술 다 뺏고, 시진핑 저놈은 해적입니다. 해적. 남중국해, 인도만한 남중국해 이제 이 바닷물이 빠지면은 섬이 되고, 바닷물 들어오면은 바다가 되는, 거기에다가 깃발 꽂아놓고 이거 우리 땅이다라고 하는 해적입니다. 올해 대중 투자 30%가 줄어들었고 14년 수준으로 환원됐다. 이게 그다음에 동남아, 유럽, 미국 등으로 생산 기지를 옮기는 등 시장을 다변화하고 있다. 이제 한국 기업들이 빠져나오기 시작합니다. 중국을 버리기. 이게 한국만이 아닙니다. 다른 나라도 이제 중국을 빠져나오기 시작합니다. 자, 공수처 수사 검사만 30 내지 50명으로 따로 만들겠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검찰 위에 검찰을 하나 만들겠다고 하는 겁니다. 공수처가 뭐의 약자죠? 고위공직자 비리수사처에 검사들 30 내지 50명을 뽑아다가 다시 만드는데 검찰 위에 검찰입니다. 이거 누구에게 충성하겠습니까? 이거 만든 문재인 대통령에게 충성하는 충성집단으로 만들려고 합니다. 지금 헌재도 김희수로 장악하려고 하다가 불발에 그쳤죠. 김명수는 어떻게 됐습니까? 대법원 장악하려고 하는데 김명수는 이제 동성애를 허용하자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저거 하면은 군대에 동성애가 들어가면 무엇이 파괴되죠? 내무반이 파괴됩니다. 내무반이 힘센 이제 내무반장이 예쁘장한 애가 들어오면은 이게 난리가 나는 겁니다. 이거 부모님들이 말려야 돼요, 말리지 말아야 돼요. 따라서 김명수 대법원장 되는 거 우리 야당들이 제대로 좀 파악해갖고 대처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자, 본고안을 보면 공수처는 검찰과 별개로 수사와 기소권을 갖는다. 공수처 수사 대상은 대통령과 총리, 국회의원, 대법원장, 헌법재판소장 등 헌법기관장을 포함해 장, 차관 등 정무직 공무원,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2급 이상 공무원, 청와대 비서진과 국정원은 3급 이상, 판검사와 경무관, 이상 경찰 간부, 군 장성 등이다. 그래서 고위공직자들을 감시하는 기구로 여기를 두겠다. 정의용 안보실장, 문재인 대통령이 기용한 안보실장입니다. 2차 한국전쟁, 한미일이 우려하고 있다. 2차 한국전쟁을 한미일이 우려하고 있다. 그래서 이제 청와대 정의용 국가안보실장은 최근 안보 상황과 관련해 한미일은 2차 한국전쟁 발발 가능성에 대해 우려하고 있다며 문재인 대통령은 그런 상황에 이르지 않도록 막을 것이라고 말한 것으로 18일 전해졌다. 이게 뭔 말입니까? 이제 21일 날 문재인 대통령이 유엔에 가서 연설할 제목이 지금 등장한 겁니다. 그 연설할 제목이 뭐죠? 우리는 평화를 원한다. 이걸 정의용 안보실장이 미리 스모킹 건을 띄운 겁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문재인 대통령 21일 유엔에서 이제 전쟁은 절대 안 된다라고 하는 발언을 할 것 같고, 그래서 우리는 800만 불 아니라 8천만 불이라도 퍼주겠다 하는 얘기를 할 것 같아서 참 우려가 됩니다. 그런 상황을 정의용이가 이런 식으로 발표를 했습니다. 넘어갑니다. 차이나 리스크, 하루아침에 돌변하는 기업 정책에 진저리를 치고 있다. 그러니까 중국에 들어간 기업들이 이제 진저리 치고 있는 겁니다. 왜? 정책이 막 왔다 갔다 하고 이게 이익을 창출하러 들어갔는데 이제 손해를 끼치고 롯데그룹은 철수를 해야만 되는, 그 이전에 이마트가 철수했죠. 대한민국의 기업들이 완전히 시진핑의 봉이 됐습니다. 시진핑은 나쁜 놈입니다. 이놈은 해적입니다. 해적. 갑자기 룰 바꾸는 중국 정부, 룰을 갑자기 바꿔버려요. 감원 이설로 한국 배터리 업체 유치를 해서 작년부터 갑자기 제품 인증을 반려했어요. 이거 알갱이 쏙 빼먹고는 내보내는 해적 시진핑.
이걸 한국민들이 해적 시진핑이다라고 이제는 규탄해야 돼요. 전자업체 해외 거점 이동, 삼성 스마트폰 절반 베트남서 생산 이제 빠져나오고 있습니다. LG전자도 동남아 생산량 늘려. 근데 엄청난 돈을 들여서 그거 지어놨잖아요. 근데 이게 무용지물되고 빠져나오니 손해가 막심하죠. 이 짓을 사드를 들어갖고 시진핑이가 해적질을 하는 겁니다. 그 나라는 사드보다 더한 걸 갖다 놓고 대한민국을 감시하고 있어요. 새 시장에 희망이 있다. CJ E&M 중 매출 크게 줄었지만 동남아 시장 뚫어 실적이 대래 증가됐다. 그래서 중국에서 빠져나와서 동남아로 가서 실적이 대래 증가한 것이 CJ E&M이다. 자, 그래서 저는 죄송하지만 시진핑은 사기꾼이라고 빨간 글씨로 여기다 썼어요. 시진핑은 사기꾼이다. 일본과 대만 우리보다 한 발 앞서 중국서 발빼기. 일본과 대만은 우리보다 한 발 앞서서 중국에서 발빼기를 했다. 그래서 2015년 일본의 해외 직접 투자 중국 88억 불, 동남아 190억. 그러니까 동남아의 배 이상을 일본이 투자하고 있다. 그 다음에 대만의 중국 직접 투자 비중 6년 새 84%에서 51%로 줄어들었다. 그래서 우리도 빠져나오는 것이 지났다. 이게 말이죠. 지금 제3차 세계대전이 점쳐지고 있습니다. 그랬을 때 미국이 북한을 공격할 때 중국까지도 공격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 점쳐지고 있는 겁니다. 혹자는 뭐라 그러죠? 러시아와 미국이 손을 잡고 중국 해체 작업에 들어간다 하는 얘기도 돌고 있지 않습니까? 심각한 겁니다. 사무엘 헌팅턴이 그 3차 대전의 그 게임 체인저는 중국이다. 그런 그 예언을 해놓고 있는데 그 문명의 총도전 체계에서 그 중국의 지금 그런 그 위험성, 중국이 어떻게 하냐에 따라서 그런 어떤 3차 대전이 양상이 가질 수 있다. 그래서 이제 강택민이와 후진타오가 각각 10년씩 지배를 하고 이제 이 양반한테로 넘어왔잖아요. 시진핑한테로. 강택민이와 후진타오는 겸손한 모드를 유지했어요. 아무도 불기하지 마라. 하지 마라. 미국의 약점 잡히지 말아라. 이랬는데 시진핑은 고개를 빳빳하게 들고 사드 철수해라. 미국에게 명령하는 겁니다. 사드 철수해라. 그래갖고 이게 사무엘 헌팅턴이 얘기한 게임 체인저가 될지 지목이 체인지가 될지 지금 아주 위험한 상태에서 시진핑이는 장난질을 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김정은이 뒤에서 핵 무장을 하게끔 부추긴 자가 20년 동안 육자회담으로 이 핵 문제를 해결하려고 했더니만 장난질 쳐갖고 이제 수소폭탄까지 개발하게 한 장 본인이 시진핑이라고 하는 것을 전 세계에 알리고 있는 겁니다. 자, 미 안보 라인 방송 총출동, 대화파 틸러슨도 군사 행동을 경고하고 있다. 틸러슨은 외무장관이니까, 이 국무부 장관이 결국 외무부 장관이니까 대화를 강조할 수밖에 없는 직책인데 이 사람조차도 야 군사 옵션 있다. 누구야? 매티스 국방장관은 내보다 더 많은 옵션을 갖고 있다. 조심해라 이렇게 얘기하고. 이거 한번 보시죠. 태평양 육군참모총장 회의에서 만난 한미. 이 미국 미국 육군참모총장이고 한국 육군참모총장입니다. 늠름하게 생겼습니다. 이 김용우 씨인데 39기로 넘어갔죠. 36기가 참모총장 하다가 7기, 8기 건너뛰고 39기 이 사람한테는 넘어온 겁니다. 그러므로 36기, 37기, 36, 37, 38, 39기까지 이게 다 나가야 되는 겁니다. 이 대한민국의 군대가 완전히 이 전쟁이 오늘 내일 하는 판에 수뇌부를 다 갈아치운 겁니다. 한미 육군 총장들이여 두 사람에게 제가 이렇게 썼습니다. 땅굴에 대비하시라 이렇게 썼습니다. 미 육군 총장님
땅굴에 대비하셔야 됩니다. 북한은 철강, 중국 회사는 미사일 부품과 맞바꾸고 있답니다. 그래서 거래 흔적 숨기려 물물 교환하고 있다는 것을 미국에게 들켰어요. 이거 지금 추적하고 있답니다. 북한 제재 회피 꼼수 8가지 보고서, 북석탄을 러시아산으로 둔갑시켰다. 그래서 북한 석탄을 중국이 사들여 오면서 러시아산으로 둔갑시켜서 유엔에 보고하는 겁니다. 민간 트럭 들여와 군용으로 개조한다. 민간 트럭을 들어와. 그래서 텔이 뭐죠? 트랜스포터블, 그 다음에 이렉터블, 이동할 수 있고 세울 수 있고, 그래서 론처, 이 미사일을 발사할 수 있는 거. 이것도 군용 트럭을 중국제, 러시아제를 사들여 왔다는 거 아닙니까? 민간제로 위장해서. 배 국적 세탁 위장 회사 설립도, 배를 또 국적을 세탁하고 위장한다. 그렇게 해서 중국이 북한을 도와주고 있다. 그래서 저는 이 시진핑을 해적이라고 하는 겁니다. 시진핑은 해적이고 사기꾼이다. 오늘은 여기 사기꾼까지 집어넣었습니다. 왜? 우리 기업들을 단물 쪽쪽 빨아먹고 이제 이렇게 하는 짓거리를 대한민국 우리 국민들이 보고 있으니까. 자, 차이나 리스크, 하루아침에 돌변하는 기업 정책의 진절 아까 했었죠. 송영무 국방장관이 학자 입장에서 떠드는 문정인 특보같이 하나 개탄한다. 이게 뭡니까? 문정인이가 지금 문재인 대통령께 전술핵 배치 안 됩니다. 그리고 또 무슨 얘기합니까? 이 사드에 관련돼서도 네거티브한 얘기하고, 여기 이제 보면 문 대통령 출국 직전 국방장관과 안보 특보 정면 충돌했다. 그래서 이 문정인이는 좌파에 붙어서 김정은의 특사 같아요. 김정은의 특사로서 문재인에게 김정은의 수를 인풋해주는 사람으로 보여지고, 송영무 장관의 별명이 뭔 줄 아십니까? 이 양반이 송충옹입니다. 저도 얼마 전에 지인으로부터 들었는데 이 양반이 절개가 있고 애국심이 있답니다. 그러니까 지금 당신 입으로 전술핵 갖다 놔야 된다 하다가 철회했지 않습니까? 철회는 뭐 파워 게임에서 밀리면 철회 안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리고 문정인이가 저게 학자 입장에서 떠들고 있다. 그리고 정책적으로 국가 안보에 반하는 것을 얘기하고 있다. 이렇게 해서 둘이 붙은 겁니다. 송영무 씨 한두 번 문특보 뵌 적이 있는데 상대할 사람 아니구나 했다. 이 직격탄을 날린 겁니다. 전술핵 배치 왜 오락가락 묻자 미 상대로 협상용 발언이었다. 이거는 뭐 이분 이 입장을 이해를 해줘야 됩니다. 대통령이 야 이제 그만해 하면은 이거 어떻게 하겠습니까? 북의 EMP 공격 대응 방안은 전자파 레이저 무기 수입 안돼. 국방과학연서 비밀리에 개발 중. 그래서 송영무 씨는 국방장관으로서 전술핵을 갖다 놓는 일과 핵 개발하는 일과 그 다음에 땅굴에 대비하는 일을 빨리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땅굴은 육군 대장들이 스크럼을 짜고 막았던 것인데, 송영무 해군 대장 출신 국방장관, 정경두 공군 대장 출신 합참의장, 이 두 분이 이제는 땅굴에서 자유로운 사람입니다. 왜? 해군 출신, 공군 출신입니다. 그래서 땅굴에 대비하라고 하는 통수명령, 작전명령, 경계명령을 내릴 수 있는 사람이 송영무 국방장관이다. 저는 이렇게 믿어서 계속 날리고 있는 겁니다. 자, 문 대통령 유엔 총회 연설하고 한미일 회담 갖는다. 그래서 지금 트럼프와 아베가 긴장하는 것이 이제 한국이 북한과 러시아와 중국 요 3국 동맹에 가서 붙을까봐 이게 고민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 딱 줬던 게 지금 쳐다보는 격이 됩니다. 이번에 21일 날 어떻게 연설을 하는가, 그 다음에 한미일 정상회담에서 어떤 얘기를 하는가, 이게 지금 주목거리입니다. 전 세계가 문재인의 입을 쳐다보고 있습니다. 자, 공수처 검사 수, 중수부 플러스 특수부 규모, 권력화 막는 게 숙제. 엄청나죠? 중수부와 특수부를 합친 것, 이 규모가 공수처 30 내지 50명 검사들로 구성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공수처에 검사들이 다 몰릴까요? 안 몰릴까요? 그죠? 그러면 검찰 해체죠. 공수처로 다 가는 거예요. 권력을 일로 옮겨갖고 충성 집단으로 만드는 겁니다. 옥상 오기죠. 그리고 권력의 시녀가 되고 더 큰 시녀로 만들고. 그래서 검사 포함한 수사 인원 최대 120여 명 된답니다. 그러면 30 내지 50명 검사가 가고 그 다음에 플러스 뭐가 가죠? 예, 수사관들이 따라가는 거죠. 정치적 중립 확보 문제, 공수처장을 추천이 거쳐 뽑지만 대통령이 임명하게 돼 있어 인선 때마다 중립성 시비가 일 것이다. 개혁이 검찰과 선의 경쟁, 일부선 공수처가 사건 가져오는 이첩권 기준 보호의 갈등 우려. 이게 그러면 검찰총장이 위냐, 공수처장이 위냐, 이거 어떻게 되겠습니까? 실제 권력상으로는 공수처장, 직제상으로는 검찰총장, 이렇게 해서 혼돈이 오겠죠. 기준은 이연령, 비연령이 될 가능성이 그렇죠. 여당 공수처 국회 통과돼야 됩니까? 안 돼도 되는가 보죠. 한국당 옥상옥 안 돼. 국민의당 바른정당 견제장치 필요하다고 얘기하는 것 같아요. 견제장치가 필요한데 견제장치를 잘 둬라. 김명수 급한 대법원장 후보자 사과했지만 아직 차가운 국민의당. 이 국민의당의 안철수 의원이 잘해야 됩니다. 이 대한민국의 사법 질서가 엉망이 되는 이것이 앞에 놓여 있습니다. 추미애 대표 발언 유감 표명하고 우원식 원내대표 뛰어다녔지만 청문 보고서 특위회의도 못 열었다. 한국당 바른정당 부적격 입장, 국민의당은 당론 없이 자유투표. 그래서 국민의당 한 사람 한 사람을 빼오는 작업을 추미애 당이 할 겁니다. 그죠? 그래서 과반수 이상을 만드는 노래가 이거 통과되면 안 됩니다. 국민의당 안철수 의원님 이제 좀 제대로 좀 해주시길 바랍니다. 자, 촛불 민주주의와 일상 민주주의의 슬픈 괴리해갖고 이 전상인 서울대 환경대학원 교수, 사회학 교수가 썼는데 아파트값 떨어진다, 특수학교 설립 막고, 층간소음의 갈부림까지 일상에서 민주요원한데 촛불혁명 승리를 한다. 시대는 바뀌지 않았다. 그래서 대통령부터가 촛불혁명의 승리다라고 하고 있으니 이걸 개탄한다 하는 것을 올렸습니다. 그래도 조선일보가 이걸 올려줬어요. 우리 자신을 비하하려는 것도 아니고 촛불 집회를 폄하하려는 것도 아니다. 본디 인간은 모순적 존재고 세상은 복잡한 구조이며 역사는 누적적 과정인 법이다. 촛불 민심으로 모든 게 단순화되는 것은 아니다. 촛불 정신으로 모든 게 정당화되는 것도 아니다. 역사는 촛불 민주주의 전으로 양분되지 않는다. 촛불 정부는 파국 직전 신이 무리로 내려준 결정적 해결사 데우스 엑스 마키나가 아니다. 그럼에도 계속 촛불에 갇히면 정권의 미래도 나라의 미래도 함께 닫힌다. 그래서 촛불 정국을 염려하는 것을 오랜만에 봅니다. 촛불은 밤에만 빛나죠? 촛불은 밤은 악마가 지배하잖아요. 자, 사설입니다. 호두사법 분야, 독립사법 분야, 대법원장 인준 기준. 호두사법 분야, 독립사법 분야, 대법원장. 지금 김명수 씨를 앉히려고 하는 문재인 대통령은 코드사법부를 가고 있다. 그런데 아니다. 독립사법부를 만들어야 된다. 이 논설을 쓰고 있는 겁니다. 바른말 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대통령이 지명한다고 대법원장이 임명되는 것이 아니라 국회 동의를 거치도록 헌법이 규정한 것이다. 그래서 국회에서 인준을 다 합니다. 입법, 사법, 행정이 서로 견제와 균형을 이루어야 한다는 뜻이기도 하다. 대통령과 이념 성향이 비슷한 대법원장이 임명되고 그 대법원장이 역시 정권 코드에 맞게 대법관을 제청하고 법관 300명 인사권을 행사하면 3,000명, 법관이 3,000명이네요. 판사가. 사법부 전체가 정권과 같은 색깔을 띠게 된다. 이게 삼권 분립 취지에 맞는다고 할 수는 없다. 그러므로 코드 인사를 제대로 검증해서 국회에서 막아달라. 이 사설을 쓴 겁니다. 사회 주요 현안이 최종적으로 법원에서 가부가 판가름 나는 일이 자주 생기고 있다.
한쪽으로 기울어진 사람이 대법원장에 임명되는 것은 전체 사법부 공정성이 의심받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 국회는 인준표, 그래서 이 문제를 가장 먼저 고려해야 한다. 그래서 이게 직설적인 표현은 안 했지만 사실상 김명수를 임명하면 코드 인사가 되고 사법부의 독립성이 해쳐지고 3,000명 법관이 이제는 코드 일색으로 이제 인사이동을 하게 돼 있다. 그러므로 이것을 경계한다라고 하는 사설을 썼습니다. 요즘 사설을 보면 오랜만에 이 조선일보에서도 애국 사설이 등장해요. 자, 닥쳐오는 목구름 앞에 정보안보팀의 모습. 이제 우리 이 회장님, 대한민국의 전쟁이 날 확률이 지금 몇 %라고 보셔요? 90%? 지금 저는 한 60% 이상 된다고 보는데, 이게 전쟁이 아주 가까이 와 있습니다. 미국의 모든 장관들이 나서서 전쟁 날 것이다, 대비해야 된다 하는 걸 하고 있습니다. 자, 미국 백악관, 국무부, 국방부가 북 김정은 정권에 대한 군사적 대응 가능성을 다시 시사하고 있다. 외교적 압박 효과를 높이려는 수사일 가능성이 높지만 논리적으로만 보면 외교적 노력이 실패한다면 단 하나 남은 것은 군사적 옵션이라는 틸러슨 국무장관 발언은 부인하기 어렵다. 틸러슨이 이제 나는 바톤을 매티스 국방장관에게 넘어야 할 때가 가까이 오고 있다라고 예언하고 있는 겁니다. 한 전직 외교관은 현 정부 안보 정책에 대해 내부 지지자들의 열기와 국제 현실 사이에서 고민하고 있다고 했다. 내부 지지자들은 이게 뭡니까? 이 촛불 반란 세력들이죠. 그래서 말이 고민이지 갈팡질팡하고 우왕좌왕하는 꼴이다. 그 사이 실질적으로 북핵 위협 억제할 방편을 내놓은 것은 미국 핵구산 외에 아무것도 없다. 미국 핵구산 약속 문서로 우리의 안보가 지켜진다면 북이 수소폭탄을 만들든 ICBM을 만들든 무슨 걱정인가. 군사 충돌은 실제 벌어지든 아니든 그 직전까지 갈 가능성이 높다. 지금 이런 수준은 그 사태에 대처할 수 없다. 전쟁이 나면 대처할 수 없다. 이렇게 이제 쓰고 있습니다. 자, 대통령이 임명하는 공수처장 무엇하러 만드나. 그래서 다음 정권에서 공수처 아닌 또 다른 공수처를 만들어야 한다는 얘기가 나올 수밖에 없다. 옥상옥이다. 그러면 옥상옥을 지어놓으면 또 허물고 또 다른 옥상옥이 등장할 것이다. 그래서 반대하는 입장을 했습니다. 우리 국민 여러분, 이제 대한민국이 전쟁의 위기에 처해져 있습니다. 1592년 임진왜란입니다. 이놈은 해적입니다. 해적. 갑자기 룰을 바꾸는 중국 정부, 룰을 갑자기 바꿔버려요. 감원 이설로 한국 배터리 업체 유치를 해서 작년부터 갑자기 제품 인증을 반려했어요. 이거 알갱이 쏙 빼먹고는 내보내는 해적 시진핑. 이걸 한국민들이 해적 시진핑이다라고 이제는 규탄해야 돼요. 전자업체 해외 거점 이동, 삼성 스마트폰 절반 베트남서 생산. 이제 빠져나오고 있습니다. LG전자도 동남아 생산량 늘려. 근데 엄청난 돈을 들여서 그거 지어놨잖아요. 근데 이게 무용지물되고 빠져나오니 손해가 막심하죠. 이 짓을 사드를 들어갖고 시진핑이가 해적질을 하는 겁니다. 그 나라는 사드보다 더한 걸 갖다 놓고 대한민국을 감시하고 있어요. 새 시장에 희망이 있다. CJ ENM 중 매출 크게 줄었지만 동남아 시장 뚫어 실적이 대래 증가됐다. 그래서 중국에서 빠져나와서 동남아로 가서 실적이 대래 증가한 것이 CJ ENM이다. 자, 그래서 저는 죄송하지만 시진핑은 사기꾼이라고 빨간 글씨로 여기다 썼어요. 시진핑은 사기꾼이다. 일본과 대만, 우리보다 한 발 앞서 중국서 발빼기. 일본과 대만은 우리보다 한 발 앞서서 중국에서 발빼기를 했다. 그래서 2015년 일본의 해외 직접 투자 중국 88억 불, 동남아 190억. 그러니까 동남아의 배 이상을 일본이 투자하고 있다. 그 다음에 대만의 중국 직접 투자 비중 6년 새 84%에서 51%로 줄어들었다. 그래서 우리도 빠져나오는 것이 지나간다. 이게 말이죠. 지금 제3차 세계대전이 점쳐지고 있습니다. 그랬을 때 미국이 북한을 공격할 때 중국까지도 공격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 점쳐지고 있는 겁니다. 국자는 뭐라 그러죠? 러시아와 미국이 손을 잡고 중국 해체 작업에 들어간다 하는 얘기도 돌고 있지 않습니까? 심각한 겁니다.
39기로 넘어갔죠. 39기, 36기가 참모총장 하다가 7기, 8기 건너뛰고 39기 이 사람한테는 넘어온 겁니다. 그러므로 36기, 37기, 36, 37, 38, 39기까지 이게 다 나가야 되는 겁니다. 이 대한민국의 군대가 완전히 이 전쟁이 오늘 내일 하는 판에 수뇌부를 다 갈아치운 겁니다. 한미 육군 총장들이여, 두 사람에게 제가 이렇게 썼습니다. 땅굴에 대비하시라, 이렇게 썼습니다. 미 육군 총장님, 땅굴에 대비하셔야 됩니다. 북한은 철강, 중국 회사는 미사일 부품과 맞바꾸고 있답니다. 그래서 거래 흔적 숨기려 물물 교환하고 있다는 것을 미국에게 들켰어요. 이거 지금 추적하고 있답니다. 북한 제재 회피 꼼수 8가지 보고서, 북석탄을 러시아산으로 둔갑시켰다. 그래서 북한 석탄을 중국이 사들여오면서 러시아산으로 둔갑시켜서 유엔에 보고하는 겁니다. 민간 트럭 들여와 군용으로 개조한다. 민간 트럭을 들어와. 그래서 텔이 뭐죠? 트랜스포터블, 그 다음에 이렉터블, 이동할 수 있고 세울 수 있고, 그래서 론처, 이 미사일을 발사할 수 있는 거, 이것도 군용 트럭을 중국제, 러시아제를 사들여 왔다는 거 아닙니까? 민간제로 위장해서 배 국적 세탁 위장 회사 설립도, 배를 또 국적을 세탁하고 위장한다. 그렇게 해서 중국이 북한을 도와주고 있다. 그래서 저는 이 시진핑을 해적이라고 하는 겁니다. 시진핑은 해적이고 사기꾼이다. 오늘은 여기 사기꾼까지 집어넣었습니다. 왜? 우리 기업들을 단물 쪽쪽 빨아먹고 이제 이렇게 하는 짓거리를 대한민국 우리 국민들이 보고 있으니까. 자, 차이나 리스크, 하루아침에 돌변하는 기업 정책의 진전, 아까 했었죠. 되는 거 우리 야당들이 제대로 좀 파악해갖고 대처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자, 본고안을 보면 공수처는 검찰과 별개로 수사와 기소권을 갖는다. 공수처 수사 대상은 대통령과 총리, 국회의원, 대법원장, 헌법재판소장 등 헌법기관장을 포함해 장, 차관 등 정무직 공무원,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2급 이상 공무원, 청와대 비서진과 국정원은 3급 이상, 판검사와 경무관, 이상 경찰 간부, 군 장성 등이다. 그래서 고위공직자들을 감시하는 기구로 여기를 두겠다. 정의용 안보실장, 문재인 대통령이 기용한 안보실장입니다. 2차 한국전쟁, 한미일이 우려하고 있다. 2차 한국전쟁을 한미일이 우려하고 있다. 그래서 이제 청와대 정의용 국가안보실장은 최근 안보 상황과 관련해 한미일은 2차 한국전쟁 발발 가능성에 대해 우려하고 있다며 문재인 대통령은 그런 상황에 이르지 않도록 막을 것이라고 말한 것으로 18일 전해졌다. 이게 뭔 말입니까? 이제 21일 날 문재인 대통령이 유엔에 가서 연설할 제목이 지금 등장한 겁니다. 그 연설할 제목이 뭐죠? 우리는 평화를 원한다. 이걸 정의용 안보실장이 미리 스모킹 건을 띄운 겁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문재인 대통령 21일 유엔에서 이제 전쟁은 절대 안 된다라고 하는 발언을 할 것 같고, 그래서 우리는 800만 불 아니라 8천만 불이라도 퍼주겠다 하는 얘기를 할 것 같아서 참 우려가 됩니다. 그런 상황을 정의용이가 이런 식으로 발표를 했습니다. 넘어갑니다. 차이나 리스크, 하루아침에 돌변하는 기업 정책에 진저리를 치고 있다. 그러니까 중국에 들어간 기업들이 이제 진저리 치고 있는 겁니다. 왜? 정책이 막 왔다 갔다 하고 이게 이익을 창출하러 들어갔는데 이제 손해를 끼치고 롯데그룹은 철수를 해야만 되는, 그 이전에 이마트가 철수했죠. 대한민국의 기업들이 완전히 시진핑의 봉이 됐습니다. 시진핑은 나쁜 놈이. 사무엘 헌팅턴이 그 3차 대전의 그 게임 체인저는 중국이다, 그런 그 예언을 해놓고 있는데, 그 문명의 총도전 체계에서 그 중국의 지금 그런 그 위험성,
중국이 어떻게 하냐에 따라서 그런 어떤 3차 내전이 양상이 가질 수 있다. 그래서 이제 강택민이와 후진타오가 각각 10년씩 지배를 하고 이제 이 양반한테로 넘어왔잖아요. 시진핑한테로. 강택민이와 후진타오는 겸손한 모드를 유지했어요. 아무도 굴기하지 마라. 하지 마라. 미국에 약점 잡히지 말아라. 이랬는데 시진핑은 고개를 빳빳하게 들고 사드 철수해라. 미국에게 명령하는 겁니다. 사드 철수해라. 그래갖고 이게 사무엘 헌팅턴이 얘기한 게임 체인저가 될지 지목이 체인지가 될지 지금 아주 위험한 상태에서 시진핑이는 장난질을 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김정은이 뒤에서 핵 무장을 하게끔 부추긴 자가 20년 동안 육자회담으로 이 핵 문제를 해결하려고 했더니만 장난질 쳐갖고 이제 수소폭탄까지 개발하게 한 장본인이 시진핑이라고 하는 것을 전 세계에 알리고 있는 겁니다. 자, 미 안보 라인 방송 총출동 대화파 틸러슨도 군사 행동을 경고하고 있다. 틸러슨은 외무장관이니까 이 국무부 장관이 결국 외무부 장관이니까 대화를 강조할 수밖에 없는 직책인데 이 사람조차도 야 군사 옵션 있다. 누구야? 매티스 국방장관은 내보다 더 많은 옵션을 갖고 있다. 조심해라 이렇게 얘기하고. 이거 한번 보시죠. 태평양 육군참모총장 회의에서 만난 한미. 이 미국 미국 육군참모총장이고 한국 육군참모총장입니다. 늠름하게 생겼습니다. 이 김용우 씨인데. 안녕하십니까. 땅굴안보 국민연합 대표 한성주 장군입니다. 오늘은 2017년 9월 19일 화요일입니다. 이제 조선일보를 보면서 시사브리핑 올려드리겠습니다. 자, 조선일보 일면입니다. 예측 못할 시장, 어느 시장이죠? 중국 시장을 의미합니다. 한국 기업 탈중국 바람. 이게 뭐 예측할 수 없는 이 시진핑 해적이 중국 시장에 들어가 있는 한국 기업들을 다 울고먹고서 내쫓고 있습니다. 이거 분개할 줄 모르고, 기술 다 뺐고, 시진핑 저놈은 해적입니다. 해적. 남중국해, 인도만한 남중국해 이제 이 바닷물이 빠지면은 섬이 되고 바닷물 들어오면은 바다가 되는 거기에다가 깃발 꽂아놓고 이거 우리 땅이다라고 하는 해적입니다. 올해 대중 투자 30%가 줄어들었고 14년 수준으로 환원됐다. 이게 그다음에 동남아, 유럽, 미국 등으로 생산 기지를 옮기는 등 시장을 다변화하고 있다. 이제 한국 기업들이 빠져나오기 시작합니다. 중국을 버리기. 이게 한국만이 아닙니다. 다른 나라도 이제 중국을 빠져나오기 시작합니다. 자, 공수처 수사 검사만 30 내지 50명으로 따로 만들겠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검찰 위에 검찰을 하나 만들겠다고 하는 겁니다. 공수처가 뭐의 약자죠? 고위공직자 비리수사처에 검사들 30 내지 50명을 뽑아다가 다시 만드는데 검찰 위에 검찰입니다. 이거 누구에게 충성하겠습니까? 이거 만든 문재인 대통령에게 충성하는 충성집단으로 만들려고 합니다. 지금 헌재도 김희수로 장악하려고 하다가 불발에 그쳤죠. 김명수는 어떻게 됐습니까? 대법원 장악하려고 하는데 김명수는 이제 동성애를 허용하자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저거 하면은 군대에 동성애가 들어가면 무엇이 파괴되죠? 내무반이 파괴됩니다. 내무반이 힘센 이제 내무반장이 예쁘장한 애가 들어오면은 이게 난리가 나는 겁니다. 이거 부모님들이 말려야 돼요, 말리지 말아야 돼요. 따라서 김명수 대법원